6.25 전쟁, 정전협정을 맺은 1953년 이후 한국의 국방력은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발표한 국가별 국방지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불변가격 기준 한국의 국방비는 1953년 대비 2020년 약 244배 증가해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미국과 비교하면 1953년에는 미국의 군비 지출인 4,922억 2,300만 달러의 0.04%인 1억 8,900만 달러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미국 7,665억 8,300만 달러의 6.01%인 460억 5,600만 달러로 증가했죠. 국방비뿐만 아니라 병력 및 전쟁이나 지속력, 국토면적 등의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더라도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10위권 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파이어 파워 세계 군사력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유럽 주요국을 제치고 글로벌 6위의 국방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는데요. 이는 지수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2005년 기준 14위에 비해 8계단이나 뛰어오른 순위입니다. 방위산업 또한 경제적, 산업적 규모 측면에서 크게 성장했는데요. 한국 전체 방산업체의 매출액은 2001년 3조 7,013억 원에서 2019년 13조 9,431억 원으로 3.8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방산물자 수출 규모도 엄청나게 증가해 전 세계 글로벌 방산물자 거래에서 한국 무기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죠.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또한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 방산 수출 상위 10개국 대비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압도적인 성장률을 보여주는데요. 2001년부터 2005년 대비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약 7.5배로 이는 동일 기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스페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방산 수출 쾌거 소식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UAE와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이 수출 계약이 성사시킨 것이 대표적인데요. 35억 달러의 계약 규모는 국내 방위산업 수출 사상 최대 성과입니다. 며칠 전에는 명품 국산 무기 K9 자주포의 이집트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요. 이 계약 역시 2조 원대 규모로 K9 자주포 수출 계약 중 역대 최고 규모였습니다. 때문에 한국 방산이 전성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과 함께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가 결합하면서 한국의 최첨단 무기 및 장비는 전 세계로부터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먹거리 수출 산업의 개발의 의미를 넘어 초격차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통한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죠. 안주하지 않고 거듭해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의 최근 행보가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는데요. 북한을 비롯한 일본, 중국은 한국이 국방력을 강화할 때마다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도 안 되게 빠른 무기 개발 속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요. 지난해 5월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된 이후 한국의 행보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걸 제대로 증명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군은 북한 전역은 물론 일본과 중국 일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현무포에 이어 탄두 중량이 최대 8톤에 이르는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마무리 지은 상태입니다. 이미 다 개발을 해놓고 하나씩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납득이 가는 수준이죠. 일본 언론은 도를 넘어버린 한국의 군사 전력 강화가 일본을 향한 것이라고 보도했고,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이 북한만을 상대로 했다면 대형 잠수함도 경항 공모함도 사거리 1000km 이상의 미사일도 필요가 없다. 당연히 일본을 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은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일관되게 일본을 적대 국가로 보고 있다. 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한국보다 예산을 늘려야 한다. 한국이 해상 전력을 비롯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목적에는 분명히 일본이 존재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불안함을 보였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연쇄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북한은 지난달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는데요. 한국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선 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합동참모회의에서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핵심 기술은 이미 개발이 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모형이 공개되기도 했죠. 북한은 탄도미사일로 더 큰 중량을 싣는 지대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집중을 하는데요.
한국은 전투기 장착용으로 미사일을 개발해 맞서는 형국입니다. 공대지로 쏘면 지상에서 쏘는 것보다 극초음속을 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 F-15K 등 우수한 비행기가 많고 북한에는 공대지를 할 만한 비행체가 없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방어가 어려운 신속한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는데요.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면 빠른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어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늘에서 쏘는 만큼 지대지 미사일보다 더 빨리 목표물 타격이 가능하기도 하죠. 외신들 역시 한국의 개발 소식을 집중 보도했는데요. BBC는 한국 상공에서 쏠 경우 2에서 3분 내에 북한 전역에 도달할 수 있고 하늘에서 쏘는 만큼 기습 공격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보도했습니다. 군은 2026년부터 2년간 추가 무장시험에서 공대지 타격 능력을 검증하고 이를 전투기 성능에 맞춰 반영한다는 계획인데요. 한국 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전문연구위원은 한국은 북한처럼 급히 개발을 할 이유가 없다며 은근한 여유를 나타냈습니다. 신 연구위원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빠른 속도로 목표를 타격하는 공격용 미사일로 상대의 방어체계를 회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을 공격하고 방어체계를 뚫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이 필요하지만 북한에는 방어체계가 없기 때문에 한국이 굳이 북한을 의식해 극초음속 미사일을 급하게 서둘러 개발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굳이 회피 이동을 하지 않아도 한국군은 북한군 표적을 다 명중시킬 수 있다면서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방어체계를 갖추는 것이 사실상 더 우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한국의 적어도 방어체계는 곧 실전 배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높은 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한 LSAM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오는 2028년 전력화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전투기 장착용이라는 말에 자연스럽게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면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착이 될지 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합동참모본부는 2019년 2월 제326차 합동참모회의에서 KF-21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 및 장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사전 개념 연구 결과 국내 기술 수준과 KF-21 무장 탑재 중량을 감안하면 사거리 500km 이상 속도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지상 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해 내년 비행시험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비행체를 바탕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서울 상공에서 발사하면 250km 떨어진 평양까지 1분 15초면 도달을 해버리는 수준입니다. 엄청나죠? 심지어 군은 KF-21에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폭탄,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이어서 극초음속 미사일과 초음속 미사일을 추가로 장착할 경우 족집게 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해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KF-21 영상 속 반전이 밝혀지며 주변국을 초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전투기 KF-21이 국산 스텔스 무인 전투기 3대와 함께 비행하는 1분 12초짜리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KF-21 한 대가 검은색 스텔스 무인 전투기 3대의 호위를 받아 독도 상공 등에서 편대 비행을 하며 작전하는 모습을 CG로 구현한 것인데요. 군 당국이 KF-21과 국산 무인 스텔스 전투기들이 합동작전을 하는 개념을 일반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주변국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KF-21 자체의 성능도 역대급인데 무인 전투기의 호위까지 받는 모습은 꽤나 충격적이었던 건데요. 그때의 충격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영상 속 무인 전투기들은 KF-21을 호위하는 듯했지만 이들 무인 전투기는 KF-21을 호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단독 공격 임무를 수행할 가오리 X2였던 것입니다. 사실 영상 공개 당시에도 설마 저 무인 전투기가 가오리 X1이거나 그 개량형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한국은 에이 설마 했던 추정을 현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업그레이드까지 추가시켜버렸죠. 대한항공은 무인 전투기 가오리 X1을 지난 2014년 개발했습니다. 가오리 X1은 길이 10.4m, 날개폭 14.8m, 중량 10톤에 달하는 대형 무인 전투기인데요. 1시간 30분 동안 50km를 날며 무인 전투기 개발 가능성을 열어준 바 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무인 전투기는 비밀 사업에 해당해 별도로 모형을 만들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얼마 전 있었던 브리핑에서 무인 전투기에 대한 베일이 속속 벗겨지게 되었는데요.
올해부터 개발되는 가오리 X2는 단독으로 폭격이 가능한 공격형 무인 전투기로 밝혀졌습니다. 마하 0.8의 속도로 10시간 이상 채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형 미니 B2 폭격기라고도 불리는데요. B2 폭격기는 미국의 3대 전략 무기로 가오리 모양처럼 생겼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략 폭격기에 스텔스 기능이 추가돼 레이더로 보면 작은 새의 크기에 불과해 식별이 불가능하죠. 호위 전투기 없이 단독 작전 수행이 가능한 게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F-21은 전 세계에서 가장 최근 개발된 전투기로 앞으로 동부가 최강 전투기의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된 최첨단 A사 레이더와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적외선 추적 장치, 통합 전자전 시스템 등을 장착하는데요. 전투기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A사 레이더는 중국이나 러시아제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A사 레이더 덕분에 KF-21은 북한 전투기는 물론 중국 및 러시아 전투기보다 먼저 보고 먼저 미사일을 쏠 수 있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KF-21의 A사 레이더에는 공개할 수 없는 비밀 사항이 많다고 귀띔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공개되었던 엄청난 영상 속에는 실제로 가오리 X2라는 또 다른 기술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다른 반전이 나오진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북한의 위협과 그 틈을 이용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려는 주변 열강을 볼 때면 자주국방이 왜 필요한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한국은 항공산업 발전에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운 것은 물론 강력한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으면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로버튜브였습니다.